이번에는 헌정사상 최악의 여소야대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6개월이 지났는데 법안이 한 개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방해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국회 구성이 바뀌어야 되고, 그거는 2024년에 총선 때, 그때 우리 당이 제1당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골든타임이 시작되고 내셔널 리빌딩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일당이 못 됐을 때,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식물정부,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윤석열 정부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이고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서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소통들을 잘 해야겠죠. 미리 소통하고,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극심할 때가 정책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공천 파동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염려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 당에서 오래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당에서 여러 번 그 전당대회를 치렀던 분들 경우에는 신세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당대표가 되면은 어떻게 됐느냐, 기존에 있던 당협위원장들을 대거 자기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은 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쪽 민주당은 하나인데 우리는 그냥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긴 선거를 지고 뭐 계속 연속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가 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길 수 있는 공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저는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여의도 연구원을 제대로 개혁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또 제대로 된 여론조사 같은 기능들을 다시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능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헌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 또는 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로 공천을 하고 그 과정 중에서 또 용산과도 상의하고 하면서 그런 뭐 잡음이 안 나게 그렇게 만들어야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겨야 되잖아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가장 절박한 게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걸 겁니다.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나랑 깊은 관계에 있는 나랑 친한 사람들만 다 공천해서 이 사람들 다 떨어지면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 순위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예전에는 명성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 당의 싱크탱크, 브레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된 전략, 제대로 된 여론조사 이런 기능들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잘 수행을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바로 직전에 대선 같은 경우에 10% 이긴다고 그렇게 자만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보니까 박빙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왜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는지를 제대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0.73%밖에 못 이겼으면 왜 그랬는지를 그때부터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망하는구나, 이런 점들을 또 원하는구나를 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일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30%대 또는 그 이하로 묶이지가 않았을 텐데 그 아슬아슬하게 이겨놓고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두 달 전에 나온 그 민주당 쪽의 그 리포트 보고서를 보면 아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없다. 오히려 여섯 개인가 이런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3,000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점도 참 많은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본 그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심층적이고 잘된 조사 결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아니 이거를 우리 당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지금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늦었어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중견 언론인 분들이 한결같이 요즘 와서 하시는 얘기가 중도층으로 10년 살아남은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안철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어떻게 10년 살아남았냐고. 보통 이게 도중에 몇 년 못 가서 다 그냥 다 소멸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끈질기게 이렇게 어쨌든 계속 살아남았었는데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일 첫 번째가 사람으로서의 기본 그 도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부패를 하지 않을 사람 또는 세력이다. 이럴 때 이제 그쪽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유능함입니다.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 문제는 뭐 여러 가지죠. 사실은 환경 문제도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미래 성장 동력, 과학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능함.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다른 표현으로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기부를 해서 이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잖아요. 보수 정당이 꼭 해야 될 일은 제일 바라는 거는 사회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못 먹고 사는 거 버려두는 거는 그거는 보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수라고 부르면 안 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품격도 있어요. 막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 지도층이 막말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보수층에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특별하게 느끼는 게 저희 집안의 뿌리가 영주거든요. 경북 영주시.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영주시 수능 면하고 예천하고 여기에 제일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갓을 쓰고 계신 분도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딱 의관을 딱 제가 온다니까 이제 의관을 이렇게 바로 탁 이렇게 입으시고는 양반 자손이 막말하면은 안 되느니라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정치 10년 동안 한 번도 막말한 적이 없습니다. 막 그러시거든요. 진짜 그거 제일 싫어해요. 정말로. 아무리 사회 지도층 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보면 요즘 소위 우리 보수 정당이라고 해놓고 막말하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거는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층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런 기준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제일 적임자 아니겠어요, 사실. 아니, 삼국시대 이래로 한강을 지배한 자가 한반도를 지배했거든요. 이번 선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원의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수도권에서 지휘관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서는, 후방에서는 이 수도권 민심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중도 소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초선 재선이 노원구입니다. 강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은 강북에 있는 여러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북 쪽에 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강북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왔고, 강북의 정서도 알고 문제도 알고, 이런 강북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거를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 쪽에 여러 구들이 있잖아요. 강북구도 있고 도봉구도 있고 이런 쪽에서는 한 표라도 보태줄 수 있는 당대표를 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또 수도권, 중도, 그 다음에 2030 같은 청년층에 소구력이 있는,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나름대로 당권 경쟁자들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일한 사람 아니겠어요? 저 보면은 지금 현행 룰이 7대 3이잖아요. 그 다음에 민심이 3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마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하거나 점점 옛날보다는 제가 점점 더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게 다 그런 것들 반영 아닌가.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별로 크게 뭐라고 합니까? 아직은 총선이 좀 남았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은 못하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국은 하나로 좁혀져요. 판단 기준이라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저 사람 생긴 거 마음에 들어 해서 지지하는 수도 있고, 저 사람 어떤 말이 참 좋아,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르게 아니면 나랑 고향이 같아,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기준은 하나, 누가 총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로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제가 부각될 수밖에는 없는 구도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당 대 정당으로는 이제 서로 다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을 포함해서 사법부에서 그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법원에서 이제 또 판결들을 하는 그런 쪽도 있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저는 저대로 제대로 민생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한 건데 우기면 대야 투쟁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야죠. 아무래도 우리가 소수당이니까. 저는 시기의 문제긴 하지만 저는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그 개인 집에서 그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만난다는 것도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저도 생기셨으니까, 사저가 아니죠. 관저가 생기셨으니까 그 사법적인 리스크와는 별도로 또 지금 현재 야당의 결정권을 가진 대표면은 한번 불러서 이야기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우리 당에 친윤, 반윤, 뭐 비윤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들 여당의 그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일원이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조금씩 방법론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치의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무리당자를 써서 당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지향점 자체가 다르면 다른 당을 만드는 거지. 근데 기왕에 우리 이제 같은 당을 한다면 그 지향점은 같아야지. 거기에 저는 친윤 비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자꾸 친윤 비윤이 나오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윤 비윤을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가 총선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어떻게든 나는 친윤이고 상대는 비윤이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당을 분열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당을 분열을 시켜서라도 내가 대표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대통령도 친윤, 비윤 이런 구도로 당이 이렇게 비춰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하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당이 화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지 대통령도 바라지도 않고, 그거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아닌데, 이거는 완전히 당대표 자격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만 친윤이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죠. 제가 들었던 거는요,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고생했던 사람 밥 한 번 사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약속이 이렇게 관저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면서 늦어진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부 동반으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무슨 전당대회 규칙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할 자리인지 다른 형식으로 해서 의논을 하면 했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좀 과잉 해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윤핵관으로 따진다면은 여당의 모든 의원들이 윤핵관이죠.